네,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마련했습니다. K-뷰티에 대한 키워드는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해와 같은 돌풍, 올해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은희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해 11월에 저희 나와주셔서 트럼프 당선이 확선되었을 때 관세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시장 모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초창기부터 몰아치는 열풍에 많이들 긴장을 하고 계셔서 첫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정말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화장품주와 같은 경우는 그리 흔들림 없이 이전의 전망 계속 끌고 가지고 가시는 중인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한국의 화장품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 관세 영역에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가격 폭의 확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자들도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관세가 붙었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뭐 한국 같은 조금 우호 국가에 있어서는 보편 관세를 적용을 하고, 중국 같은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좀 관세를 크게 확대한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혹은 한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 양국의 관세 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한국은 더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은 더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에서 살짝 궁금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는 OEM, ODM 업체가 많고 그 공장 체인들이 사실 글로벌 이 밸류 체인에 많이 의존도가 높잖아요.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생산한 비중이 높다고 한다면 그쪽에 대한 관세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원님? 오히려 저희는 좋은 영역이죠. 왜냐하면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대형 ODM사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뭐 코스맥스가 조금 높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중국 내부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더 큰 영역이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을 가는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기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을까요, 연구원님? 맞습니다. 이걸 사실 근데 브랜드랑 ODM으로 나눠서 네. 봐야 되는데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세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한국 화장품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 트럼프 1기 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 화장품의 미국 수입 비중은 9% 하락을 했고요. 한국은 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ODM 같은 경우 놓게 되면 우선은 전 세계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뭐 한국, 미국, 중국, 동남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관세가 붙어도 어느 영역에서나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처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뭐 엘프뷰티 같은 미국 저가 브랜드들은 원래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가 네. 지금 그 물량을 다른 국가로 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관세가 붙게 되면 저가 브랜드 화장품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생산 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가 가지고 있는 뭐 미국, 한국, 동남아 다른 지역권으로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궁금한 게요. 이전에는 저희가 중국에 관해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쪽은 보지 말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모멘텀에 많이 중점을 맞추면서 이 기대감을 키웠고, 그래서 주가가 화답을 했던 게 지난 한 해까지의 흐름이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건도 미국 쪽에서의 수출이 늘어나는 그 포인트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서서히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실청 추적치가 너무 높이 올라갔다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향에 대한 메리트가 이전보다 관세 괜찮다라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많이 떨어져 버린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떨칠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에 워낙 성장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보통 소비재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성장이라는 모멘텀 때문인 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 작년에 수출 기준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52% YOY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저를 가지고 미국이 또 성장할 수 있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 대신 다른 국가들이 또 생겼어요. 네.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19%, 그리고 유럽은 14%, 동남아 13% 이렇게 작년 연간 기준으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가 물론 20% 굉장히 높은 숫자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네. 뭐 유럽, 동남아, 나머지 아시아 국가를 합쳤을 때 비중이 높은데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는 저희가 중국 온리였고 네네. 이제는 그게 미국까지 넓어졌는데 사실은 또 다른 권역으로 비중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화장품을 팔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진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전에 나왔던 기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시장에서는 기대를 높인 다음에는 실망감을 좀 맞습니다. 여지없이 드러내는데 분기별로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QOQ로 봐서 실망감을 반영하는 게 화장품에도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제 입장에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QOQ보다 작년까지만 해도 MOM으로도 보셨어요. 이게 계절성이 화장품도 의류처럼 많이 반영이 되나요? 있습니다. 언제가 그럼 최성수기로 보세요? 사실 과거랑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한데 과거에 저희가 크림을 굉장히 많이 팔 시절에는 네. 겨울 매출이 좋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 크잖아요. 네, 막. 맞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류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네. 요즘에는 저희 선크림을 미국이랑 다른 나라에 잘 파니까 또 여름이 주름 좋습니다. 생긴데 그죠. 네. 그래서 2분기, 4분기에 보통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작년에는 다 깨부셔버렸어요.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분기별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월별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환호하고 이제 울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월별로 보시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로의 성장세를 보는 게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그 소비가 꺾이는 흐름을 네. 보실 때 이제 이게 월별 분기로 봤을 때도 꺾이게 되면 이거는 조금 소비가 안 나온다라고는 받아들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향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던 부분까지 좀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피어나는 중국 쪽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얼마만큼 키워야 되는지도 질문 드릴게요. 양회가 또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부양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제는 이쪽 매출 비중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어느 정도까지 연구원님의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 중국 양회에서 얘기를 한 뭐 IT 쪽을 테크놀로지 부분을 부양을 하겠다, 소비 진작을 하겠다라고 한 정책 중에 이구환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준다라는 제도인데 화장품이랑은 상관이 없네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이구환신에 화장품이나 의류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2018년에 중국에서 금리를 4번 인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소비가 좀 침체되는 것 같으니 금리를 인하를 해서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때 중국 소매 판매액이 8%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카테고리별로 나눠보게 되면 화장품이 14% 성장을 했고요. 의류도 역신장 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진작하는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소비가 살아나기 때문에 저가의 영역에 있는 저희 화장품, 의류 같은 임의 소비재도 당연히 그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화장품, 의류 같은 저가 영역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연결고리가 가장 깊었던 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더 가져도 되나요? 요즘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과 같은 경우가 만약에 중국에서도 저가형 라인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부터 본격 반영할 시기일까요? 저는 사실은 대형 브랜드사보다는 대형 ODM사가 중국에서 먼저 실적이 튀는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소비 부양이 일어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는 자국 내 브랜드들이 올라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로컬 화장품 브랜드 비중이 2019년 43%에서 지금 24년 기준으로 5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전체 화장품의 50%를 국내 중국 로컬 화장품들이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소비가 좋아지면 당연히 50%인 로컬 화장품부터 먼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수혜는 한국 대형 화장품사들이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ODM인 거죠. 왜냐하면 중국 로컬 화장품을 수주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ODM들이 먼저 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주를
지금 투자함에 있어서는 인디 브랜드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인디 브랜드가 조금 더 커가는 과정에 포커스를 올해는 맞춰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계속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점점 ODM, 대형 ODM사들한테 있어서도 탑5 매출처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대형 화장품 브랜드보다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 성장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받아들여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인디 브랜드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ODM 업체들 가운데 캐파 증설을 이미 좀 많이 한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좁히는 전략도 유효한가요? 사실은 한국콜마랑 코스맥스의 투자 모멘텀은 너무 확연하게 갈립니다. 네. 콜마는 미국이고요. 맥스는 중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캐파는 둘 다 열심히 증설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증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둘 다 생산 여력이 있다라고 봐서 공통선상에서 두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인지 미국인지 중국인지 여기서 연구원님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코스맥스가 우선은 좋아 보이고요. 중국발 모멘텀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코스맥스가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10배 중반으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비해서 한국콜마가 쉽게 못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10배 중반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한국콜마로 넘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코스맥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인디 브랜드 수요를 시원하게 잡은 점 그리고 그거는 사실 한국콜마도 비슷한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로컬 화장품 수주 비중이 높고 또 그 브랜드들이 슬슬 수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작년 4분기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부에서 좀 튀게 되면 중국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갔다면 이게 실적으로 붙어주면 주가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스맥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스맥스 쪽의 매력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더욱더 이 ODM사 안에서의 온도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그럼 저희는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콜마도 이번 1분기까지 이번 올해 실적을 봤을 때 절대 나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콜마의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크림인데 선크림의 수요가 미국에서는 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수기, 성수기가 없네요, 따로? 사실은 많이 없어졌죠. 선크림 사실은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선크림 항상 바르시죠? 저는 그냥 일반 나갈 때도 바르거든요. 그죠? 크림 나오면 선크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계절성이 여기 좀 더 약해진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그거를 원래 한국인들만 했다면 이제는 미국인들도 그걸 알아버렸잖아요. 아,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나 이렇게 어려 보이지? 뭐 이런 거요. 알고 보니 이 선크림을 얘네는 매일 바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요가 생겨난 것 같거든요. 근데 화장품 입장에서는 없던 수요가 새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 성장세가 작년에 뭐 몇십 % 고성장했다고 올해 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실적 모멘텀이 좀 좋을 것 같은 업체들 한다면 뭐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쪽일 거고요. 단기 급락한 업체들 가운데 1분기 전망은 좀 괜찮은 쪽 본다면 뭐 클리오, 실리콘2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쪽에 대한 투자 매력이 지금 조금 더 높다, 단기적으로는 보시는지요? 이미 급락한 회사들에 대해서요. 사실 제가 소형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실리콘2, APR 같은 회사들이 뭐 APR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동안 화장품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낮아지면서 너무 저밸류에이션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단기적인 실적을 보고 팔았던 분들이 수출 데이터도 조금 올라오고 화장품 중국에서 주가도 좀 붙어주게 되고 미국도 작년 고성장 기전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성장하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조금 투자 심리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시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1, 2월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더블 디짓 성장을 했습니다. 1, 2월 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3월, 4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미국에서 이미 쌓아놓은 재고가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거는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에 지금 잘하고 있는 APR이나 실리콘2 같은 회사 다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커버하고 계신 쪽 유통 쪽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패션도 보시고 화장품도 보시니까 그 안에서 가지는 상대적인 화장품주의 올해 업황 그리고 투자 매력 꼽아주신다면요. 소비재에서는 화장품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좋습니다. 아. 작년 기저가 너무 높아서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셨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볼륨에 있어서는 화장품 성장을 따라가는 지금 유통회사는 없고요. 없고요. 네, 그래서 섹터 내에서 그 소비재 섹터 내에서는 화장품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이야기하면서 탑픽 어떤 종목일지 살짝 알 거는 같거든요. 네. 그 종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네. 뭐 투자 포인트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맥스 정말 무난하게 코스맥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인디 브랜드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돼 있는데 그거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대형사다. 그리고 그에 맞는 캐파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회사다. 중국 매출 비중이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실적으로 붙었을 때 제일 가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22년 말에 이센이라고 하는 중국의 로컬 대형 브랜드사랑 캐파 증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 매출이 올라오면 저희도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 이센의 브랜드가 좀 슬슬 다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눈에 좀 보일 만한 실적이 올라오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자 사업부인데 이게 만약에 미국에 계속 니어쇼어링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근데 이제 지금 대형 소비재 기업들이 최근에 대규모 인원 감축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화장품 대형사에서 일부 물량은 미국 생산에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정말 희망적인 포인트로 3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센과의 조인트 벤처로 2023년, 2024년 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마침 나오셨으니까 의류 이야기도 짧게 좀 네. 드려보고 가죠.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계절적인 의미가 좀 크기도 해서 이제 여름이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기대를 많이 낮춰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겨울인데 왜 안 좋았을까요? 이게 작년 4분기에 날씨가 너무 따뜻했고요. 10월, 11월 생각해 보시면 패딩 입은 기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만 추웠나? 네, 근데 이제 패딩을 많이 안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터 수요가 오히려 1분기로 이연이 됐고요. 1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는 소비 심리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유통 월별 데이터 보시면 1월, 2월까지 나왔는데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 4분기보다는 투자 심리가 의류에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 자체도 1분기에 아우터 판매가 이연되면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네. 신규 모멘텀과 함께 그 네. 이연된 매출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예고도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야외 일정이 끝났고요. 중국발 모멘텀이 어떻게 소화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금 최근에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일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 조용천 소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혜니 연구원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